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민입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감에도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름세 보였던 전거래일이었습니다. 북한이 원산 카지노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지노 관련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전거래일 강세를 보인 북한 관련 주식은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었는데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북한의 원산 카지노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승했던 카지노주들이었습니다. 카지노용 모니터 등 산업용 모니터 생산하는 토비스가 8.75% 상승했고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고 있는 GKL이 6.52%의 강세였고 파라다이스가 5.84% 올라주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3차 무역 협상까지 벌였지만 합의점 찾지 못하면서 글로벌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캐나다가 곡물에 대한 관세에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시점은 오는 15일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은 미중 무역 분쟁이 부각된 가운데 중국 증시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8, 9일에 있을 G7 정상회담에서 미국발 무역 분쟁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여지가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수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수진입니다. 전거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시장 어떻게 문 닫았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난 장이었죠. 현충일 전날인 5일,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엇갈린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63포인트 오른 2450.39로 출발한 지수는 4거래일째 오르막길을 걸으며 2450선을 되찾았습니다. 미국 증시 호조에 힘입어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저점을 찍었지만 개인의 남북 경제협력주를 중심으로 사들이는 가운데 외국인도 매수세로 바뀌며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날 개인 각각 920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86억 원, 950억 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피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전거래일보다 6.00포인트 오른 2453.76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전날보다 4.27포인트 오른 881.71로 출발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개인은 120억 원을 매수 움직임을 보였으나 기관이 16억 원, 외국인은 8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전거래일보다 0.28포인트 내린 877.16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의료정밀, 비금속 광물, 은행, 증권, 보험 등이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운수장비, 의약품, 운수창고, 음식료업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200원 오른 51,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KB금융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보합세였습니다. 현대차와 삼성물산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담고 또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순으로 물량 담아냈고요. 기관은 LG화학, CJ제일제당, 현대중공업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현대로템, LG화학, 삼성 SDI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한미약품, 삼성물산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컴투스, SKC 코오롱 PI, 이오테크닉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SKC 코오롱 PI, SK 머티리얼즈, 테라제니텍스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HAB, 서울반도체, 삼청당제한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제넥신, 카페24, 펄어비스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WTI는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미 원유 재고 증가와 주요 산유국들의 증산 가능성이 유입된 결과인데요. 미 원유 재고는 207만 배럴, 휘발유 재고는 460만 배럴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미 원유 생산량은 하루 평균 1,080배럴로 발표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WTI가 1.21% 하락한 64.73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일 뉴욕 증시는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무역 갈등 우려감의 혼조세로 출발했으나 관련 우려감 완화 기대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 상원 의원들은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관세부가 전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입법안 도입을 시사했는데요. 또한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캐나다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취소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점도 무역 갈등 우려 완화 요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 증시는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마감했는데요. 업종별로는 소재, 금융, 통신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40% 오르며 25,146.39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0.67포인트 오른 67% 오른 7,689.24포인트에 장 마감했고요.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86% 상승하며 2,772.35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유로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주 중심의 유럽 증시를 압박했는데요. ECB가 오는 14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의 종료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푸시 지수입니다. 0.33% 상승했고요. 7,712.37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까크 지수는 0.06% 하락한 5,457.56포인트에 독일의 닥수 지수는 0.34% 상승하며 12,830.07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우리장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현재 전일 대비 7.80% 상승한 2,461.56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4.82% 상승한 881.98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시장부터 동시효과 상황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보이고 있는데요. 1.36% 상승했습니다. 700원 올랐고요. 52,0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살펴보겠습니다. 1.05% 하락했고요. 1,500원 떨어졌습니다. 14만 1,0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입니다. 4.11% 상승했습니다. 14,500원 올랐고요. 36만 8,0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칠성입니다. 0.93% 하락했습니다. 2만 원 떨어졌고요. 2만 원 떨어졌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롯데푸드가 보입니다. 2.02% 하락했고요. 15,000원 떨어졌습니다. 72만 6,0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푸드가 보입니다. 1.89% 하락했습니다. 14,000원 떨어졌고요. 72만 7,0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아모레지입니다. 0.4% 상승했습니다. 500원 올랐고요. 12만 7,0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쇼핑입니다. 0.44% 하락했고요.
1,000원 떨어졌습니다. 22만 6천 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려아연이 보입니다. 0.48% 하락했고요. 2,000원 떨어졌습니다. 41만 5천 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LG화학이 보입니다. 1.24% 상승했습니다. 4,500원 올랐고요. 36만 8천 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KCC입니다. 1.13% 하락했네요. 4,000원 떨어졌고요. 35만 1천 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심 종목입니다. 1.01% 하락했고요. 3,500원 떨어졌습니다. 34만 3천 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J 홈쇼핑이 보이는데요. 0.04% 상승했습니다. 100원 올랐고요. 22만 6,5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파라다이스가 보입니다. 1.25% 상승했습니다. 250원 올랐고요. 2만 2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 종목입니다. 0.24% 상승했고요. 50원 올랐습니다. 2만 1,1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SM입니다. 현재 보합권이고요. 4만 5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포스코 ICT입니다. 0.56% 상승했고요. 40원 올랐습니다. 7,15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서입니다. 0.57% 하락했고요. 150원 떨어졌습니다. 25,95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CJ ENM입니다. 0.33% 상승했습니다. 300원 올랐고요. 91,5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GS 홈쇼핑입니다.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17만 6,4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시젠입니다. 0.16% 하락했습니다. 3만 1,05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개장 동시효과였습니다. 안 눌렸어. 2018년 6월 7일 목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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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6포인트 오른 2,453.76으로 마감했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인데요. 상당수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화학과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기계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의약품과 운송장비 그리고 운수창고 등은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수로 200원 오른 5만 1,300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 또한 1.34% 올라 9만 1,0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셀트리온이 소폭 올랐으며 전일 급락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개인 순매수에 힘입어 0.48% 상승 마감했습니다. LG화학과 KB금융, 신한주주, 네이버 등도 올랐습니다. 포스코와 한국전력 등이 보합 마감한 가운데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 등은 내렸습니다. LG생활건강이 중국 왓슨스 매장 입점 소식에 1.4% 상승했습니다. 카카오 역시 3.24% 올라 11만 1,500원을 기록했습니다. 현대로템이 사모펀드 모간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의 블루딜 소식에 4.19% 내렸습니다. 모간스탠리 PE는 지난 4일 현대로템 주식 600만 주를 블록딜로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원산 카지노 투자를 요청했다는 소식에 카지노주가 상승했습니다. GKL이 6.52% 올랐습니다. 퍼스텍 등 2개 종목이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401개와 409개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28포인트 내린 877.1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인터넷이 4.64% 내렸으며 운송장비 부품이 4.24% 밀렸습니다. 디지털 컨텐츠와 정보기기, IT 부품, 제약 등이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오락문화와 방송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이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0.51%, 1.24% 내렸고요. 신라젠이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서 팩사백의 효능을 입증했다는 소식에 2.55% 상승했습니다. HLB가 8.73% 내린 가운데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나노스 등이 내렸습니다.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 컴투스, 카카오엠 등이 상승했습니다.
카지노주인 파라다이스가 5.84% 올랐으며 카지노 모니터를 생산하는 코텍은 장중 19,550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대사료가 코스닥 상장일에 4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SI리소스 등 4개 종목이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584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574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이 항암 바이러스제인 팩400 임상일상 연구결과 발표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신라젠에 따르면 신라젠은 간 전이성 대장암 환자 6명과 흑색종 환자 3명에게 선행요법 방식으로 팩400을 정맥에 1회 투여했습니다. 이후 대장암 환자 1명의 종양이 완전히 소멸됐고 또 다른 대장암 환자 1명의 종양도 일부가 줄어들었다고 회사 측은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신라젠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라젠 전일 대비 1.12% 빨간불 켜지고 있고요. 현재가는 81,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를 앞두고 7% 넘게 급락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감리위 논의가 끝난 이후인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주가는 각각 2.23% 그리고 3.79% 상승 마감한 바 있으나 지난 4일 감리위원 중 다수가 금융감독원의 입장에 손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급락했습니다. 일각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를 벗어날 수도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 투자 심리를 일부 개선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선위는 금감원으로부터 안건 보고를 받은 후 회사와 금감원 그리고 회계법인과 금감원에 대심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83% 올라주면서 42만 4,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인천 영종도 복합 리조트 개발에 투자한다는 소식에 5일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파라다이스는 종속회사인 파라다이스 세가마시가 시설자금 1,0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보통주 1,000만 주가 주당 10,000원에 새로 발행되는데요. 파라다이스는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1단계 2차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를 목적으로 이 가운데 550만 43주를 550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분 취득 후 지분율은 55%입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전일 대비 2.01% 상승했고요. 현재 2만 3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인텔리안테크가 해상용 안테나 시장 경쟁력을 통한 실적 성장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DB금융투자연구원은 글로벌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에서 지난해 기준 41.8%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인텔리안테크는 2022년 매출 목표를 지난해 대비 3.5배 이상 성장한 3천억 원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인텔리안테크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1.19%로 파란불 켜지고 있고요. 현재 16,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강보합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이 다소 완화된 상황인데요. 또한 미국 뉴욕 증시의 호조세가 소폭의 상승 기조를 만드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86.19포인트 올라주면서 22,625.73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외국인이 토요타와 소니 등 시총이 큰 주력주 위주로 강한 매수세 보였다고 분석한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만 마감 동향입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전장 대비 101.72포인트 올라주면서 11,201.83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뉴욕 증시의 강세와 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후퇴 등으로 투자 심리가 한층 좋아지면서 4거래일째 상승 마감시였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97% 올라주면서 3,115.13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다만 일본에 비해서 중국의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지수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빨간불 켜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0.55%가량 올라주면서 2467.29포인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41%가량 올라주면서 0.5%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현재 880.8포인트에 오늘 거래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과 종목별로 그럼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업종별로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피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이 2.29%가량 올라주면서 2.3%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주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문배 철강 종목이 6.41%가량 올라주면서 급등 흐름으로 오늘 장 열었습니다. 6.5%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215원 정도 주가 상승해줬고요. 현재가는 3,645원에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아 제강입니다. 6.26%가량 올라주면서 6%대 초반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세아 제강주고요. 5,6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0만 3천원의 현재가 보여주면서 빨간불 켜고 오늘 장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동양철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8%가량 올라주면서 4%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동양철관입니다. 14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49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스틸 한번 보겠습니다. 4.65%가량 올라주면서 5% 가깝게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10% 이상 올라주면서 급등 흐름 가져갔었는데요. 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8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8,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휴스틸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은행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가량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타고 있는데요. 2%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은행 종목이 2.18%가량 올라주면서 2%대 초반에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6,4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은행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상승세 큰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은행 종목이 1.56%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6,250원 보여주고 있고요. 카드 사업 수익성 관리 나선다는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행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광주은행 한번 보겠습니다. 0.45%가량 올라주면서 0.5% 가까운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50원 정도 주가 상승했습니다. 11,1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권업종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르고 있습니다. 1.5%가량 올라주면서 1%대 정확하게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종목이 2.45%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해외 선물 신규 고객 가입 이벤트 벌이고 있는 교보증권 종목입니다. 현재가는 1,450원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이 현재 1.91%가량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현재는 2.32%까지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115원 정도 주가 상승했습니다. 5,08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KTB투자증권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골든브릿지증권 종목이 개장 이후에 상승세 쭉 키워가고 있습니다. 2.05%가량 올라주면서 2%대 초반에 강세 흐름 타고 있는 골든브릿지증권입니다. 6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98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이 오늘 1.9%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2% 가깝게 올라주면서 오늘 견조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900원 정도 주가 상승했습니다. 48,2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가스 업종이 현재 2% 넘게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2.05%가량 올라주면서 2% 넘나드는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종목이 3.9%가량 올라주면서 전일의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4%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고요. 2,400원 정도 주가 상승했습니다. 현재가는 64,000원 보여주면서 오늘 견조한 흐름 역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동 도시가스 종목입니다. 1.88%가량 올라주면서 2%대 가까운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9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48,9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경동 도시가스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하락세 큰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업종만이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이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0.81%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1%대 가까운 하락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 뿜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산업이 현재 2.78%가량 주가 빠지면서 3% 가깝게 내리고 있습니다. 5,5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19만 2천원을 보여주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인 쌍용 양회 종목이 1.56%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2% 가까운 하락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600원 정도 주가 내렸습니다. 31,6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는 쌍용 양회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성신 양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죠. 1%대 가까운 하락폭 시현해주면서 역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15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현재가는 14,950원을 보여주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는 성신 양회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의약품 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03%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미셀이 오늘 약세입니다. 3.1%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3%대 넘나드는 낙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7,200원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55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광약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9%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1%대에 가까운 낙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3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27,4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빨간불 많이 켜고 있는 코스피 시장 모습인데요. 0.58%가량 주가 상승해주면서 1%대 가까운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는 삼성전자 종목입니다. 3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51,600원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종목입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0.99%가량 올라주면서 1%대 넘나드는 강세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0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92,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9%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1%대 가까운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000원 정도 주가 상승했습니다. 현재가 11만 2천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광고 솔루션 개발사에 4억 원 투자한다는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7%가량 올라주면서 1%대 가까운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0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4만 3,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 종목입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업종별로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닥 시장 모습입니다. 운송업종이 1.76%가량 올라주면서 2%대 가까운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성 TNS가 2.53%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전날의 52주 신고가 행진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4,655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광 종목입니다. 2.21%가량 올라주면서 2%대 초반에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상승했습니다. 현재가는 23,150원을 보여주면서 견조한 흐름 오늘 장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섬유의류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6%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웰크론 종목이 13.3%가량 올라주면서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700원 정도 주가 상승했고요. 6,31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KM 종목입니다. 7.39%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급등 흐름 타고 있습니다. 르완다에 전분 가공단지 설치한다는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는 KM 종목입니다. 700원 정도 주가 상승했고요. 1,9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금속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4%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노텍이 5% 넘게 올라주면서 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6.14%까지 현재는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175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3,02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캠텍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7%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는 포스코캠텍입니다. 1,4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45,8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종목별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E&M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2%가량 하락세 시연해주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91,000원 보여주고 있는 CJ E&M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 메디톡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8% 상승하면서 1%대 가까운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는 메디톡스입니다. 6,10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는 77만 1,200원을 보여주면서 오늘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M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9%가량 올라주면서 87,8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600원 상승한 카카오 M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SK 머티리얼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가량 올라주면서 2%대 가까운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3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7만 4,9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SK 머티리얼즈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외국인이 696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415억 원, 그리고 27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개인이 140억 원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억 원, 그리고 107억 원 팔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914계약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269계약, 그리고 213계약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KB증권에서 CJ제일제당에 대한 리포트 제시해 줬습니다. 제목은 2018년 전 사업 부문의 실적 개선 예상입니다. 리포트는 각 사업 부문별로 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2018년 실적을 매출액 1조 8,151억 원과 영업이익 1,106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곡물 트레이딩 사업 축소로 인해 매출액은 감소하지만 원당 투입 단가 하락에 따라 이익 비중이 큰 당류의 수익성 개선이 부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하반기 제분 가격 인상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가공식품의 2018년 실적은 매출액 3조 4,635억 원과 영업이익 3,21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주력 브랜드 비비고를 내세워 국내외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2, 3분기부터 가격 인상 효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국내 진천 식품기지 완공과 미국 동부 냉동 및 서부 상온 제품 생산 공장 추가, 그리고 중국 만두 공장 투자 및 B2C 전략 재점검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성장성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바이오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이오 사업 부문도 실적 개선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2018년 실적은 매출액 2조 5,29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045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1분기 유지 보수로 인해서 부진했던 셀렉타가 2분기부터 정상화가 되는 가운데 핵산과 트립토판 등 고수익 품목 중심의 호실적이 지속이 될 전망입니다. 대량 판매와 계약기간 장기화 등 실적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판매 전략 변화가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최근 나타난 주요 품목의 스팟 가격 급락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글로벌 업체의 생산 중단이 이어지고요.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가 구조 또한 뛰어난 CJ제일제당의 경쟁력은 더욱 부각될 전망이라고 리포트는 제시해줬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CJ제일제당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줬고요. 목표 주가 42만 5천 원으로 2.4%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2개월 선행 예상 실적을 바탕으로 SOTP 방식을 통해 산출했다고 밝혀줬고요. 2분기 CJ 헬스케어 매각 차익 1조 원 유입을 통한 순차 입금의 축소가 조정의 주 요인이라고 짚어줬습니다. 2018년 전 사업 부문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반면에 최근 업종 내 상대적인 주가 흐름이 부진하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리포트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소재식품과 가공식품 그리고 바이오 등 각 사업 부문에서 성장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CJ제일제당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CJ제일제당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 현재 전일 대비 2.34% 상승한 37만 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CJ제일제당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입니다. 유안타증권에서 제시한 SO1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드디어 수확의 계절이 시작되다입니다. 올해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갈 조건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SO1 종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 동안 이어지는 아시아 정유여황 상승 사이클과 발빠른 대형 투자로 인해 국내 다른 정유 사업에 비해 SO1 기업 가치 상승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리포트는 목표 주가 19만 원과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요. 특히 2018년 하반기부터 연이은 모멘텀은 주가 재평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2분기 실적 전망에 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2018년 2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6.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4,542억 원, 그리고 순이익 3,195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2,545억 원과 전년 동기 대비 1,173억 원에 비해서 각각 78% 그리고 287%나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부문별 예상 영업이익 규모는 정유가 2,627억 원, 그리고 석유화학이 830억 원, 그리고 윤활유가 1,085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원유 가격이 전분기보다 7달러가량 상승하면서 정레깅 효과로 인한 이익 회복과 대규모 정기보수 해소 판매 물량이 증가한 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항상 적자를 보이고 있는 중유를 고부가 제품으로 한번 바꾸는 전환이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휘발유와 프로필렌 생산을 시작으로 7월 말 또는 8월부터 석유화학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2018년 상반기 생산 제품별 스프레드 적용해 봤을 때 규모는 각각 5,803억 원 그리고 7,404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오일의 전사 영업이익을 42%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1월 1일부터 IMO에서는 선박 연료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포함된 황함유량의 기준을 350ppm에서 50ppm까지 낮추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 선박용 연료로 매일 사용되는 고유황 중유 313만 배럴이 규제 대상이고요. 60에서 70%는 저유황 중유나 해상용 경유로 연료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유황 중유 마진 하락에 따른 실적 충격을 없앤 반면에 오히려 경유 마진의 상승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이익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올해 유가 상승으로 실적 회복이 진행 중이고요. 하반기에는 신규 투자 설비가 가동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오일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S오일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S오일 현재 전일 대비 0.46%로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10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S오일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내놓은 락앤락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중장기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는 제목입니다. 올해 중장기 성장 계획 세우면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있는 락앤락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어피니티는 지난 5월 중순에 락앤락의 중장기 전략 계획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역별 유통 채널 다변화, 두 번째는 마케팅 및 R&D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너지 창출 가능한 M&A가 락앤락의 중장기 전략 계획안이라고 하는데요. 지역별 유통 채널 다변화를 통해 고객 접점을 늘려 락앤락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합니다. 중국은 상권 분석을 통해 고객 트래픽이 많은 곳 위주로 오프라인 매장 수를 늘리고 그 외 지역은 대형 유통기업과 협업을 통해 채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락앤락 내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마케팅과 R&D 강화를 통한 조직 개편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조사와 기획력을 강화하고 혁신 제품의 개발을 위해 6월 이노베이션 랩팀을 꾸린 락앤락입니다. 또한 전사적으로 락앤락의 CI와 BI 그리고 컨셉 등을 전면 검토할 디자인 싱킹 업체에게 컨설팅 진행 중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피니티가 락앤락 인수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M&A는 내년쯤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주방 생활용품 업체 외에도 유통과 소재 그리고 공법과 디자인 등 다양한 방면에서 락앤락과 시너지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인수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준 리포트입니다. 이어서 리포트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을 1,03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23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설립 40주년 맞이하면서 중국에서 상반기 내에 대대적인 할인 행사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드의 기저 효과와 함께 40주년 행사로 중국 법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할인 행사로 인해 원가율 증가하면서 다소 부진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락앤락 40주년 행사는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40년간 생활용품 사업을 영위해온 업력을 인정받고 락앤락은 밀폐용기 업체라는 고정관념에서 탕피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락앤락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만 1,000원 유지해줬습니다. 어피니티가 경영 전반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락앤락의 브랜드 인지도 개선과 글로벌 진출 전략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피니티는 더페이스샵과 오비맥주,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생활 소비재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성공적인 매각 차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오비맥주의 경우에는 어피니티는 맥주의 주요 소비층인 젊은 고객들에게 카스의 브랜드 인지도 높이는 데 기여한 경험도 있습니다. 락앤락의 이러한 수순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네, 올해 실적 성장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노력 중인 락앤락입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락앤락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락앤락 현재 전일 대비 1.32%로 빨간불 켜지고 있고요. 현재가 2만 3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락앤락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시한 삼성화재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52주 신저가 다시 보기, 올해 순익 및 배당 증가 전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업황 악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52주 신저가까지 주가가 하락했던 삼성화재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손보업계 전반적인 차보험 손해율 악화 사이클 진입과 GA 채널 중심의 사업비 시책 경쟁 심화 우려로 인해 연초 이후 주가는 부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삼성화재 또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으나 삼성화재는 차보험 내 40%에 달하는 온라인 비중으로 인해 실질 합산 비율 악화는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계약비 추가비 상각에 따른 사업 비율 변동 부담도 2위권사 대비 작아 실질적인 손익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 매각 차익 또한 2분기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전년 대비 순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화재 2분기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한 3,395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분기 대비 사업 비율의 부담 완화, 그리고 차보험 손해율 개선뿐만 아니라 5월 삼성전자 매각 차익 약 1,400억 원 반영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에도 보장성 인보험 매출은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를 거듭하면서 회사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계 내 보장성 보험 경쟁 심화 우려가 높은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 줄 보장성 보험의 신계약비 인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 시점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GA 채널의 시책 경쟁은 현재 최정점을 지나는 중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사업비 경쟁 추가 악화여지는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화재의 이익 체력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가 36만 원 유지해줬습니다. 1분기 지급 여력 비율은 321.5%로 차별화가 된 자본 적정성에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화재 측은 배당 성향의 지속적인 상향 언급한 바 있고요. 지난 2분기 전자 매각 차익 1,400억 원대까지 고려 시 18년 증익과 동시에 배당 성향의 상향으로 배당 수익률은 4.6%까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견고한 이익 체력으로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삼성화재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화재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화재 현재 전일 대비 0.76% 상승했고요. 현재가 26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화재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화재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포스코인데요. 유한타증권이 포스코에 대해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 2011년 기록한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코 흐름, 좋은 흐름 이어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포스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9% 상승했습니다. 36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중국 철강업계가 공급량을 늘리고 있는데도 철강 스프레드가 높은 지난해 고점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주목했습니다. 중국 철강업계는 지난 4월 역대 최대인 하루 256만 톤의 조강 생산량을 기록했는데요. 지난달에는 생산량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유한타증권은 추측했습니다. 기록적인 생산량에도 철강제 재고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이에 제품 가격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 수익성이 개선된다고 유한타증권은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는 올해는 주주들이 가져갈 게 많은 해가 될 수 있다며 실적 개선에 따른 자기자본 수익률 상승은 주가뿐만 아니라 배당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이 냉동식품 회사이죠. 쉬언스 컴퍼니 인수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공할 경우 글로벌 냉동식품 시장에서 성장 입지를 구축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현재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주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CJ-제일제당 3.02% 상승했습니다. 37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제당은 이날
오전 미국 식품업체 슈안스 컴퍼니 인수 추진설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에서 해외 식품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미국 가공식품 회사 임수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상황은 없다고 답변 공시했습니다. 슈안스 컴퍼니는 미국의 냉동식품 제조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은 냉동 피자, 냉동 디저트 등이며 연 매출액은 3조 2,400억 원입니다. 법인세와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은 2,8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입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DK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드컵 기간에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남한과 북한,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연결 사업 추진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오늘 DK락 급등했는데요. 현재 국간 주가 확인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DK락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출발하자마자 좋은 흐름 보여주며 현재 상한가 진입했는데요. 2,850원 올랐습니다. 1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 실무진은 지난달 15일에서 18일 러시아 상트페테부르크를 방문해 가스프롬 직원들과 남북러 PNG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한과 북한,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연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장용 피팅 및 밸브 생산업체 DK락은 러시아 국영가스공사 가스프롬에 밸브 관련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중국 등의 DK락은 매출의 60에서 70%를 해외 수출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장중 특징주입니다. 호텔신라인데요. 호텔신라가 오늘 13만 원 돌파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호텔신라에 대해 올해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호텔신라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12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연결 영업이익 2,156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신해점 영업이익이 역시 최대치인 2,201억 원, 아직 반영되지 않은 내년 중국 단체 관광객 증가 기대감으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원은 신해점 매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2분기 연결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486억 원에서 552억 원으로 상향한다며 5월과 6월 면세점 협회 데이터가 나오면 영업이익 추정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특징주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종목은 하이스틸입니다. 8,000원 올랐습니다. 15.53% 상승했습니다. 네,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DK락입니다.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850원 올랐고요. 1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GL팜텍입니다. GL팜텍 현재 역시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1,450원 올랐습니다. 6,3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화성밸브입니다. 25.1% 상승했습니다. 3,150원 올랐고요. 15,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하이스틸입니다. 현재가 15.34% 상승했습니다. 7,900원 올랐고요. 5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종목은 파워넷입니다. 1,350원 하락했습니다. 8,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LB세미콘입니다. LB세미콘 현재가 12.86% 하락했는데요. 810원 떨어졌습니다.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써니전자입니다. 4.68% 하락했습니다. 145원 떨어졌고요. 2,9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성밸브가 보입니다. 25.1% 상승했습니다. 3,200원 올랐고요. 1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DK락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850원 올랐고요. 1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조강 IL입니다. 24.75% 상승했습니다. 1,470원 올랐고요. 7,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현대사료입니다. 20.76% 상승했습니다. 5,950원 올랐고요. 3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동스틸이 보입니다. 18.05% 상승했습니다. 2,500원 올랐고요. 1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이는 종목은 세종메디컬입니다. 16.42% 상승했습니다. 4,400원 올랐고요. 3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솔트웍스입니다. 14.51% 상승했습니다. 550원 올랐고요. 4,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니트입니다. 13.83% 상승했습니다. 390원 올랐고요. 3,2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종목은 매직마이크론입니다. 11.68% 상승했습니다. 545원 올랐고요. 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웰크론입니다. 11.35% 상승했습니다. 640원 올랐고요. 6,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B세미콘이 보이고 있습니다. 13.17% 하락했습니다. 830원 떨어졌고요. 5,4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종목은 파워넷입니다. 12.18% 하락했습니다. 1,240원 떨어졌고요. 8,830원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 제이스테판입니다. 8.55% 하락했습니다. 40원 떨어졌네요. 4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위지트입니다. 7.31% 하락했습니다. 140원 떨어졌고요. 1,7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제이웨이입니다. 7.31% 하락했습니다. 160원 떨어졌고요. 2,0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프가 보입니다. 7.09% 하락했습니다. 190원 떨어졌고요. 2,4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ADT가 보입니다. 5.39% 하락했습니다. 230원 떨어졌고요. 4,0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이 이어집니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현재 남북 경협주에 대한 투자 의견 제시해준 리포트입니다. 그동안 이어졌던 회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남북 경협주들의 관심 가진 시청자 여러분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북미 정상회담을 발판으로 주가의 레벨업이 진행되는 종목들이 출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선언에 이은 종전선언 등은 이미 노출된 재료이고 대북 제재 완화와 북미 수교 등은 예정된 수순이라고는 하지만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대형 역사적 이벤트를 증시가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3월 이후 남북경협 관련 주요 테마주들의 주간 등락률을 보면 정상회담 발표 이후 매주 남북경협 관련 테마주들이 번갈아가면서 코스피 대비 압도적인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도 지뢰 제거와 항만 그리고 광물 개발 관련 테마가 높은 수익률을 구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격 부담만으로 남북 경협 관련주들에서 손을 빼기에는 성급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에 대한 리포트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남북 경협주를 외면할 수도 손을 뺄 수도 없다면 합리적 대안 찾으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 교류의 확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에 비핵화는 남북 경협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남북 경협 관련주의 주가 급등세를 단순히 테마주 플레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북한이라는 광대한 신시장의 출현 반영한 시장 흐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낙후된 철도와 도로 그리고 항만 등 각종 인프라 구축에 1차적으로 집중하는 양상 보였지만 남북 경협이 구체화될수록 막연한 스토리에 기반한 투자에서 보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경험칙과 전망치에 근거한 투자로 전이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포트는 현 시점에서 남북 경협과 관련한 합리적 대안처로 식료품 관련주들 부상할 여지가 커 보인다고 총 2가지 이유 제시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1995년부터 2016년 중에 북한에 대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무상 지원 품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분유와 밀가루 등 필수 식료품들이 주류를 이뤘다는 분석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유엔 제재 해제 이전까지는 남북 경협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무상 지원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원 품목에서 식료품과 제약과 의료용품이 빠지지는 않을 전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식료품주들은 남북 경협주들의 급등락 속에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작습니다. 따라서 가격 부담이 노정될 여지가 거의 없는데요. 남북 경협주들이 재료 소진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급격히 출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식료품주들의 수급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투자 의견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앞으로 식료품주들도 남북 경협주로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잘 체크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원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후장 동향 가지고 증시원에어 2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